오늘은 2024년 5월 22일이고요.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입니다. 오늘 리뷰앤피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고요. 오늘도 색다르게 조금 바꿔봤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하락 출발을 해서 코스피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가 횡보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죠. 코스닥은 상승 출발하고 하락으로 전환됐다가 상승으로 다시 전환됐는데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오늘이 엔비디아 실적에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주가 반도체가 시총이 꽤 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의 움직임이, 즉 방향이 결정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물음표라는 거죠. 뭐 예상으로는 전분기보다 실적은 더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는데요. 글쎄요. 상승할 거는 맞죠. 전 분기대에서 상승으로 출발을 할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이 얼마나 나오냐, 이게 저는 변수 같아요. 그래서 그 변수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아닐지를 좀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뭐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상승 업종 및 테마를 확인해 보게 되면 자동차 쪽에 그 이슈가 좀 있었죠. 특히 현대차가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대차가 북미 수소 물류 운송 밸류체인 사업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수소 테마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는 미국에서도 역시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수소 연료전지 선도 기업인 블룸에너지가 강세를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룸에너지가 상승을 한 게 3일 연속 뭐 주가가 상승하는 걸 확인을 좀 했습니다. 뭐 그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화장품과 음식료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 1분기 수출의 데이터가 긍정적이었죠. 긍정적이다 보니까 향후 기대감이 지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이슈 외에 화학주는 사실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중국 그냥 경기 부양 기대감, 요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이 여전히 좋지는 않은데 뭐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락 업종은 보험이 있었습니다. 4월 평균 기온이 작년 같은 달 대비해서 약 한 2.5도가 높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온화한 날씨가 되다 보니 뭐 행랑객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악화가 되었고, 손보사들은 올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손해율이 더욱 악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동차주 약세를, 보험주가 약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선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은 리뷰, 시장 리뷰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뷰. 일단은 가장 먼저 넥슨 게임즈를 한번 볼게요. 넥슨 게임즈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요. 올해 넥슨 게임즈가 사실은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으로 예상을 좀 했었는데 1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나, 일단은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기로 보게 되면 1분기에 적자가 나게 되다 보면서 어, 연간 실적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분기에는 다시 한번 뭐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는 좋지는 않아요. 작년보다 좋지 않으니 중장기적으로는 박스권이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상의 이슈인데 오늘 사실은 주가가 상승을 한 후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출발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로열티 1조 원 던파 모바일이 중국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 소식을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5월 8일 날 얘기를 해드렸어요. 5월 8일 한 이쯤 되네요. 말씀을 해드렸던 게 저항을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언급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월 8일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향 조정되게 되면서 제 관점으로는 그냥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종목이 EM텍. EM텍을 확인해 보시죠. EM텍 확인을 하려면 실적을 보면 실적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나와 있지 않아서 바로 차트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게 3만원대였고요.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5월 8일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때 매수가를 제가 35,500원에서 36,450원 얘기해 드렸어요. 저항 돌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매수 타이밍은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당일날 손절 처리가 됐어요. 거래가 많이 동반되었다가 더 많이 동반되니까 이거는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3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3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이었던 36,000원대까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정리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보유하신 분들은 3만원 이탈 전 홀딩 대신 3만원 이탈하면 그냥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6,000원 오면 정리. 제 포트에서는 다 정리된 걸로 확인을 좀 해놨는데 혹시 들고 계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종목 TCK를 볼게요. TCK. TCK 보게 되면 연간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였죠. 사상 최대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해드렸냐면 5월 10일 날 매수가는 6,000원이에요. 매수가는 6,000원이고요. 이때가 5월 10일이었죠.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이에요. 7,000원.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하게 되면 8,300원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단기 목표가 도달했고요. 근데 중요했던 건 제가 5,800원을 손절가로 잡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날 깨졌어요. 이날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깨지는 날 제가 리뷰를 다시 했습니다. 전에 저점이었던 오늘의 저점이었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7,00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차익 실현, 손절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제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타이밍이 나오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뭐 올해 그 실적이 좋게 나오죠.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주봉으로 이건 한번 볼게요.
여전히 들고 가셔도 무난합니다. 저는 여전히 들고 가셔도 무난하고 80만 원대까지는 끌고 가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NT 볼게요. PNT. PNT. PNT의 실적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말씀을 해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5월 10일 날 얘기해 드렸습니다. 5월 10일 이때였죠. 5월 10일 날 이때 말씀을 해드렸고, 매수가는 제가 43,000원 전후로 매수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43,000원 전후까지 딱 왔죠, 타이밍이. 그리고 손절가는 42,000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42,000원이 여기에요. 근데 이탈하지 않았죠.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고 1차 목표가를 제가 47,5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47,500원.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여기가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즉 지지가 있었고 저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건데,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거래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이거는 좀 정리해 드릴게요. 내일 23일 첫 번째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오늘 올라가서 거래량이 오늘 대비, 그러니까 전일이라겠죠. 전일이 되겠죠. 내일이면 전일 대비 70% 이하면 버틴다. 버틴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항 돌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내일 47,500원을 돌파를 하는데, 아침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9시까지 전일 대비, 오늘이죠. 오늘 대비 30% 이상이면 버틴다. 이상이면 홀딩. 내일 시장에 따라 너무 달라질 거니까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일 거래량에 따라 홀딩, 매도 결정. 이거 내일 매수 타이밍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어서 그래요. 내일 매수 타이밍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13일 날 DKT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뒷담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때였어요. 이때 이 저항을 돌파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실적 한번 확인해보고 가시죠. 실적은 없네요. 실적은 없고 말씀을 얘기를 해드렸던 대로 5월 13일이면 이날이었죠. 이날 제가 어떻게 얘기해드렸냐면요. 1150원 매수하세요. 1150원. 딱 이날이었죠. 1100원까지 떨어졌다 매수가 딱 된 거죠. 손절가는 9,800원을 잡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800원.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를 12,500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때를 얘기를 했어요. 이때 12,500원. 이때. 예, 끌고 가시면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가격까지는 뭐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손절가 변경합니다. 손절가가 아니죠. 손절가가 아니죠. 1,700원, 1,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1,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얘기된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라운테크랑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거 빠르게 한번 볼게요. 실적은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차트로 빠르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로스 테크놀로지 먼저 갈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이때 지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지지가 안 나왔어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전 저항과 저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지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매수가 안 나온 거죠.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손절가를 26,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손절가를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방향이 맞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오면 26,000원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26,000원에서 정리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때가 아니라 그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제가 언급하기 전에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는 중장기 추세가 여기거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해드리자면 26,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라도 하자. 비중 축소라도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텍도 빠르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됐냐? 실적은 없네요. 그쵸? 실적은 없고 5월 15일 날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때였네요. 이때 5월 15일이면 요때네요. 요때 죄송합니다. 여기 윗꼬리를 딱 다는 순간 얘기를 제가 했네요. 그래서 매수가는 6,100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6,100원 돌파하게 되면 매수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목표가는 7,7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7,700원 이 가격이에요. 뭐 물론 그 전에 이 가격도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올라오지 않고 지금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손절가 5,800원 제시해드렸었거든요. 이거는 원칙대로 5,800원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수정한 것까지 제가 다 정리를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언제 제가 전략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정리를 좀 해놨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M택은 정리가 된 거고 CTK는 목표가를 도달해서 차익 실현이 된 거고 LG생활건강은 80만원까지 버티면 되고 PNT는 내일 거래량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DKD는 1,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목표가 12,500원대까지 끌고 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라운텍은 손절가 5,800원 지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정리하는 방향. 아무리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6,000원에서는 정리하자 이렇게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 오늘은 이상하게 자동차 관련주들이 관심 종목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관심 자동차 종목들이. 그 전에 먼저 확인을 해볼 건 웹젠 먼저 확인해 볼게요. 웹젠.
올해 실적이 좋아져요. 사상 최대는 아니겠지만 작년 대비 턴 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분기 보게 되면 2분기가 실적이 좀 좋지는 않네요. 2분기가 181억에서 당기순이익 168억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괜찮은데. 그리고 3분기의 실적이 좋네요. 3분기에. 죄송합니다. 4분기의 실적이 좋네요. 2분기 떨어지고 3분기 떨어지고 4분기에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웹제는요 기술적인 매매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매수, 기술적 분석으로만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고, 4분기까지 보게 되면 2023년은 뛰어넘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4분기까지는 22,000원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짧게 잡으면 단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타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는데, 어, 죄송합니다. 웹젠 제외할게요. 차라리 웹젠이 16,000원을 깨져서 15,800원이면 매수가 가능한데 그게 아니니까 웹젠 제외하겠습니다. 굳이 뭐 실적 대비해서 좋지 않은데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버틸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웹젠 제외할게요. 웹젠 제외하고 두산 피얼셀 보겠습니다. 두산 피얼셀 연간으로는 흑자 전환되고요. 이 흑자 전환이 2022년과 2023년 실적을 뛰어넘는 거고, 분기로 보게 되면 2분기가 좋지는 않네요. 1분기는 확정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런데 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요것 때문이에요. 요거는 내일 돌파 시도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내일 조정받을 거예요. 내일 조정받을 겁니다. 뭐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블룸에너지가 상승을 했고 현대차에서 수소 미국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슈가 좀 됐는데 그러면 내일 조정을 받을 때 어디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데 내일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며칠 볼게요. 며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두 가지 정도로 좀 분할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할로. 제가 줄 거드린 거 있죠. 1차는요. 분할 매수로 보는데 1차는 언제냐면 조정을 받아서 23,700원까지 떨어지면 1차 매수입니다. 그리고 2차 매수는요. 2차 매수는 22,600원. 손절가는요. 손절가 이거는 타이트하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21,800원.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목표가 37,600원입니다. 37,500원 전후 하면 되겠죠. 중장기로 37,500원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 올라가면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 29,500원. 단기는 29,500원. 중장기 37,5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격이에요. 여기 이렇게 제가 잡아놓은 거거든요. 다만 이제 저항이 요 근처였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해서 조정을 받으면 보자. 오늘은 좀 급등을 했으니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뭘 볼 거냐면
HL만도를 보죠. HL만도.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자, 실적은 되게 좋아요. 작년 대비 거의 뭐 더블 수준인데 단점은요. 1분기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떨어지고 3분기에 다시 터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는 이유는 시장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추세 전환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려고 관심 갖는 거예요. 매수가는 이거는 무조건 뛰어 올라가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뛰어 올라가야 돼요. 즉 4만 원 돌파 시 매수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매수 타이밍이 되게 애매해져요. 거의 꼭지에 잡게 됩니다. 진짜 제가 하는 건 돌파시 매수를 하는데 안착시 매수가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 타이밍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정을 받으면 이 종목은 보면 안 돼요. 이 종목은 보면 안 됩니다. 돌파시 매수를 해야지 됩니다. 돌파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돌파 못하면 매수 금지. 이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계속 놓고 타이밍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돌파 못하면 고점에 잡는 거라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신. 참고로 오늘 HL만도는 이구환신 수혜주다라고 해서 이베스트에서 목표가 45,000원으로 매수 의견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다울에서 하반기 부품의 탑픽이다. 하반기에는 뭐 더 좋은 거니까 탑픽이다라고 해서 목표가를 53,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신 볼게요. 화신. 화신 연간 실적 보게 되면 일단은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사상 최대가 터지고 분기로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까지 떨어지다가 3분기부터 다시 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1분기가 좋았죠. 근데 작년보다는 안 좋고 2분기, 3분기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4분기에 거의 실적 몰빵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예상 실적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왜냐면 사상 최대 실적인데 이거 다 해봤자 작년보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더 나오려면 2023년에 4분기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괜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나와서 이거는 그냥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못 갔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지금 반등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작년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목표가는 13,500원 잡고 갈게요. 13,500원. 자, 매수가는 지금 여기 저항 돌파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항 돌파. 그러면 요거 좀 타이트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매수는 좀 조정을 받으면 보겠습니다. 11,050원. 11,050원 매수고요. 손절가는 여기에요. 1,650원.
1650원은 손절가고 목표가 13,500원입니다. 만약에 이거 눌렸다가 가지 않으면요. 1650원 대충 16,050원 맞네요. 1150원까지 떨어집니다. 또 4%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정, 그 다음에 1650원 손절가 밀리게 되면 1200원에 다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300, 13,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근되면 제가 또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명신산업 볼 거예요. 명신산업. 명신산업은 제가 이전에 4월 24일 날 얘기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4월 24일 날 이거. 그래서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안착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타이밍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매수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매수가가 15,050원을 돌파해야지 매수입니다. 돌파 시 매수, 손절가는 15,200원 잡고 목표가는 여기까지 보면 돼요. 17,700원.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JNK 글로벌입니다. JNK 히터라는 사명으로 갖고 있었어요. 자동차 관련주죠. 그런데 4월 29일 날 사명 변경되었습니다. 4월 29일 날.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이것도 뭐 수소주로 좀 엮이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수소주로 엮이면서 올라갔는데 실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뭐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 가격이 있었거든요. 이게 저항. 근데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이거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조정 받으면. 어디까지 조정 받을 거냐? 그냥 제 욕심은 4,500원이에요. 제 욕심은 4,500원 전후. 제 욕심입니다, 이거는. 근데 안 올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까지. 그래서 4,550원 전후 매수고요. 손절가를 대신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얼마를 잡을 거냐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4,400원 손절가 잡고요. 목표가는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얼마냐면요. 5,500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 좀 정리를 하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빠르게 그냥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색깔만 바꾸면 되니까. 네.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두산 피얼셀은 이것 때문에 오늘 올라갔고 분할 매수는 이렇게 해야 된다. HL 만도는 오늘 뉴스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화신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그리고 명신산업은 KNJ, JNK 글로벌은 이렇고 리뷰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매일매일 정리해갖고 제가 올려놓으니까 아마 특별하게 뭐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확인해 보고요.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